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국가 1년 예산이랑 맞먹는 그 6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딱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AI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 정도 자본이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천재들을 싹 다 모으고 가장 비싼 장비로 공장을 도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강대국 정부가 막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면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겁니다. 네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세계, 특히 국가 간의 그 패권이 격돌하는 최첨단 산업을 볼 때 흔히 빠지는 착각이 바로 그겁니다. 막대한 자본이랑 강력한 정치적 권력이 결합하면 그게 일종의 무적 치트키가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아, 치트키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펼쳐볼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 견고해 보이던 정치적 명분과 자본의 성벽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냉혹한 물리 법칙이라는 벽화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되실 거거든요. 기대되네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는 최신 유튜브 심층 분석 영상부터 각종 증권사 리포트, 경제랑 IT 뉴스 기사 등 진짜 방대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늘의 집중 탐구 미션은 바로 삼성전자의 영화 같은 반도체 시장 대역전극입니다. 와, 한때 그 벼랑 끝 위기설에 시달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롱까지 받던 기업이 어떻게 미국 정부 등에 엎인 경쟁사를 물리치고 세계 최대 AI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아 다시 반도체 왕자를 탈환했는지 그 소름 돋는 막전막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한 기업 간의 부품 납품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 주도했던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정치적 명분이 순수하고 잔인한 기술의 물리법칙 앞에서 어떻게 굴복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현대판 권력 이동의 현장인 거죠. 판이 뒤집히기 전 상황을 복기해보면 진짜 완벽한 헐리우드 시나리오 같았잖아요. 미국 정부가 6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미국의 한 메모리 기업에 쏟아부었고요. 네, 자국 안에 완벽한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야심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막 미친 듯한 속도로 치고 나갔고 엔비디아랑 대규모 HBM 공급 계약도 사실상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 계약이 무산되고 가차없이 버림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물리의 벽에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지금 AI 산업 핵심인 차세대 칩이 제 성능을 내려면 연산하는 뇌 옆에 딱 붙어서 데이터를 막 빛의 속도로 퍼나르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무조건 필수거든요. 네네, 그 HBM이요? 근데 이 최신 HBM이 요구하는 조건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당 13GB, 그러니까 고화질 영화 수백 편에 달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단 1초 만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1초에 영화 수백 편이요? 와, 숫자로는 들리는데 솔직히 물리적으로 감이 잘 안 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아주 좁은 골목길에 수만 대의 스포츠카를 동시에 시속 300km로 총괄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세상에요. 네, 데이터가 그렇게 좁은 회로를 미친 속도로 막 통과하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거든요. 칩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막 끓어오르는 거죠. 반도체는 열에 굉장히 취약해서 자기가 녹아내리는 걸 막으려고 강제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늦춰버립니다.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부르죠. 스마트폰 뜨거워지면 막 화면 버벅거리는 거랑 똑같은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수조 원이 들어간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 스로틀링이 터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연이 생기면 완전 재앙이겠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서 0.1초 속도 저하는 곧 수백억 원의 전력 낭비와 서비스 지연으로 직결되거든요. 즉, 그 미국의 경쟁사는 속도는 한계치까지 올리면서 발열은 완벽히 통제해야 하는 그 과제를 못 푼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6조 원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정도 돈이면 세상 천재 엔지니어들 수백 명 스카우트하고 열 시켜줄 최첨단 냉각 설비 깔고 그냥 돈으로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돈으로 완벽한 설계도 그리고 최고 엔지니어 데려올 수는 있죠. 근데 반도체 제조, 특히 이 HBM의 양산 수요를 끌어올리는 건 돈으로 시가를 압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수율이 그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건가요? 네, HBM은 12개의 미세한 디램 칩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깎아서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칩들 사이에 수만 개의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연결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나는 정밀도네요. 여기서 수율이라는 건 이 수만 개 구멍 중에 단 하나, 단 1나노미터의 오차만 나도 그 칩 전체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전부 다 버려야 한다고요? 그건 몰랐네요. 네, 공정 중의 온도, 압력,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통제하는 노하우는 수십 년간 라인을 돌려보고 실패를 축적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는 어찌어찌 했어도 공장에서 똑같은 칩을 수백만 개씩 찍어낼 때 터지는 치명적인 불량률의 벽을 못 넘은 거죠. 아, 이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뭐 미국 기업이라고 불량품 기다려줄 자비가 없었던 거고요. 네, 자국 우선주의, 국적 명분은 그 차가운 수율 데이터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큰 질문이 생기는데요. 당시 HBM 점유율 1위는 한국의 다른 경쟁사 SK하이닉스였잖아요. 기술력 검증된 1위가 있었는데 걔네는 왜 이 틈을 바로 타지 못한 걸까요?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요. 경영학에서 말하는 가장 잔인한 역설, 즉 혁신자의 딜레마랑 승자의 저주가 작용한 겁니다. 승자의 저주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저주인가요? 당시 1위 기업 상황을 보면 기존 세대 HBM 주문이 전 세계에서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공장 24시간 풀가동해도 모자라고 막 역대급 영업이익을 찍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황금알을 낳고 있었네요, 완전. 네, 근데 엔비디아가 원하는 다음 세대 칩을 만들려면 지금 미친 듯이 돈 벌어다 주는 그 핵심 생산화의 스위치를 끄고 실패 확률이 큰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공정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 주주들이 당장 수익에 환호하는데 경영진이 그거 포기하고 도박하자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현재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미세하게 가로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는 레이싱카가 1등 유지하느라 너무 바빠서 바퀴를 갈아 끼울 타이밍을 놓친 셈이네요. 그리고 그 찰나의 빈틈에 아무도 기대 안 하던 벼랑 끝 거인 삼성전자가 조용히 등판합니다. 사실 삼성은 그때 수십 번 품질 테스트 떨어지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설 돌지 않았나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은 끝났다. 이런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임원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방식 그대로 안전하게 가도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와, 뼈를 때리는 절박함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남들이랑 똑같은 트랙 위에서 경쟁하는 걸 아예 포기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반도체 기총 소재부터 적층 방식까지 싹 다 갈아엎는 전면 재설계라는 미친 도박을 감행한 거죠. 제 방식대로 비유하자면 이건 그냥 고속도로에 차선 몇 개 더 긋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존 도로 다 부수고 지하랑 지상 뚫는 다중 복층 구조로 재건축한 거잖아요. 바닥재도 저항 없는 특수 소재로 싹 깔아버리고.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도박의 결과는 진짜 파괴적이었죠. 그 까다롭게로 소문나는 엔비디아 테스트를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이 원패스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원패스요? 그게 가능한가요? 극한의 열을 가하고 최대 데이터를 부어대는 지옥의 테스트인데 거기서 발열 억제, 한계치 돌파, 불량률 제로라는 압도적 결과를 낸 거죠. 수조 원의 투자와 뼈 깎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대목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그냥 엔지니어들이 밤새워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삼성만의 반칙 같은 무기가 있었죠. 바로 턴키. 설계부터 초정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해결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IDM의 그 폭력적인 시너지 말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엔 분업화가 효율적이었지만 12단을 쌓는 HBM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파트 지으려면 밑바탕인 베이스 다이가 완벽하게 평형을 이뤄야 하거든요. 파운드리 기술이 거기서 쓰이는 거군요. 네. 내 경쟁사들은 파운드리 공장이 없으니 외부 하청을 줘야 해요. 도면 보내고 줄 서고 시제품 받고 오차 나면 다시 수정하는 핑퐁 게임을 수개월을 해야 하죠. 아, 소통 비용이랑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들겠네요. 네. 반면 삼성은 한 지붕 아래서 설계, 생산, 패키징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겁니다. 문제 생기면 그날 오후에 바로 생산 라인에서 수정하는 실시간 피드백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부스 가서 12단 HBM 실물 보고 그 어메이징 HBM4라고 친필 서명까지 남긴 일화가 생생하게 와닿네요. 한 회사에서 이걸 뚝딱 구워낸 거에 놀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납품 계약일까요? 이제 삼성 반도체는 AI 제국의 뇌구조 안에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내장되는 어떤 생체 장기가 된 겁니다. 생체 장기요? 그러니까 그냥 건전지 갈아 끼워도 교체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고객사가 마음이 변해서 공급사를 바꾸고 싶어도 도면을 백지에서 다시 그려야 하는 엄청난 재앙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기술적 락인 효과인 거죠. 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 족쇄네요.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무려 110조 원, 진짜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그룹 1년 매출이랑 맞먹는 규모를 올해 반도체 시설이랑 R&D에 쏟아붓는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약간 광기에 가까운 자본융단 폭격 아닙니까? HBM은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그냥 교두보일 뿐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소모를 어떻게 줄이느냐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그 열 문제가 스마트폰으로 온 거군요. 다른 전선에서의 승전보도 막 들리던데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에 들어갈 저전력 차세대 모듈 소캠2라든지. 네, AI 칩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 너무 먹으면 못 쓰니까 전력 소모 한계를 부수는 핵심 무기죠. 그리고 애플 아이폰 17에 들어가는 LPDDR5X 최대 70% 물량 공급 싹3도 있었고요. 맞아요. 자체 AI 구동하려면 배터리 아끼면서 속도 올리는 저전력 모바일 디램이 필수니까요. 속도감 있게 더 보자면 AI 추론 전용 가속기 마하1, 마하2 빠른 개발 착수 소식도 엄청났습니다. 네, 엔비디아 칩은 너무 비싸서 가벼운 작업에 쓰긴 좀 오버거든요. 삼성은 마하 시리즈로 그 틈새이자 가장 거대해질 시장을 직접 타격하는 영리한 전략을 짠 겁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니까 2026년 예상 매출 500조 원, 영업이익 173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실적 전망이 나오는 거군요. 심지어 만년 적도라던 파운드리조차 테슬라 AI X칩 양산이랑 엑시노스 2700 수요를 50%대로 끌어올려서 2027년엔 1.8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키움증권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네, 메모리 이익이 파운드리를 돕고 파운드리가 다시 메모리 패키징을 완성하는 플라이휠이 완벽하게 도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영업이익이 100조, 170조 가는데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재용 회장은 임원들한테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마지막 기회다 라고 경고했을까요? 우리 그냥 축배를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냉혹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경쟁자들의 추격이 진짜 무섭거든요. 대만 TSMC는 2나노 본격 양상하면서 파운드리 격차를 오히려 막 벌이고 있고요. 헉, 진짜 무서운 상대네요. 네, 게다가 창신 메모리나 YMTC 같은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정부 보조금 받고 무서운 속도로 점유율 끌어올리며 상장 준비 중이에요. 진정한 초격차 없이는 이 황금비가 언제든 산성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새로운 석유 시대의 패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요. 아, 샌드위치 국면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집중탐구 좀 요약해보겠습니다. 물리법칙이 자국 우선주의 정치를 이긴 사건, 벼랑 끝 거인의 110조 원 베팅, 그리고 턴키를 통한 그 무시무시한 락인 효과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이 모든 기술 혁신이 결국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AI한테 질문 던졌을 때 단 0.1초의 지연도 없는 응답 속도랑 직결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경제 체급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이 어떻게 AI 거인들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글, 메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어느 순간 우리 메모리 반도체 공장 직접 지어서 아예 100% 독립하겠다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살벌한 실리콘밸리 체스판 위에서 다음 체크메이트를 부를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 남겨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